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부터 시작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까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프로젝트에서 리스크 관리에 사용되는 시뮬레이션이죠. 리스크 관리에서도요, 정성적 리스크 분석과 정량적 리스크 분석이 있는데 주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 그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분석하는 정량적 리스크 분석이죠. 그리고 프로젝트에서 리스크 관리는 주로 개개의 리스크들이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전체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 내에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는 프로젝트 전체 원가 예산을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가능성이 낮으면 리스크가 큰 거고, 가능성이 높으면 리스크가 작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280일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프로젝트 원가가 30억 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어진 280일 내에 끝낼 수 있는 확률이 몇 % 되는지, 또는 예산 30억 가지고 끝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게 바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능해지다는 거죠. 반대로 안전하게 끝낼 수 있는 가능성, 즉 9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끝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또는 90% 이상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끝날 수 있는 원가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반대로 분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안전하게 끝날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는 그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끝낼 수 있으면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작업이 있다. 그러면 그 작업에 과거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확률 분포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확률 분포로부터 랜덤하게 무작위로 꺼내내는 거죠, 값을. 그래서 그 작업이 과연 실제 수행했을 때 얼마의 기간이 걸릴 것이냐, 그 작업이 실제 수행했을 때 얼마의 원가가 들 것이냐 라는 것을 랜덤하게 뽑아내는데, 그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많은 수의 반복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설계 작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설계 작업은 최소 10일이 걸릴 수 있고 보통 13일, 최대 15일 정도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작업의 실제 기간은 10일에서 15일 사이가 걸리겠죠. 그 사이에 어떤 기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막상 했을 때 상황이 좋으면 10일 만에 끝날 수도 있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15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데, 실제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를 가상으로 해보는데, 그때 난수, 랜덤 넘버를 발생시켰고 랜덤하게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랜덤 넘버를 발생시켜 가지고 랜덤하게 뽑아낼 때 어떻게 하면은 10일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5일 걸릴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일 걸릴 때도 있고, 이렇게 그 기간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난수를 어떻게 뽑느냐 하는 건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무작위로, 즉 랜덤하게 10일에서 15일 사이를 계속 뽑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각각에 나오는 날짜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려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생각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원리에서 기본은 랜덤 넘버, 즉 난수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자,
땡땡 설계, 이 설계 작업은 앞서 나왔듯이 10일에서 15일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럼 실제 수행을 했을 때 10일도 될 수 있고 13일도 될 수 있고 14일도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15일도 될 수 있는데 며칠이 걸릴지를 가상으로 결정을 하는데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 나오는 분포를 보시면은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어디입니까? 13일이죠. 맨 양끝 단인 10일이나 15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죠. 그래서 난수를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로 0에서 0.01에서 0.99 사이의 숫자를 아무거나 랜덤하게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값을 정하는 거죠. 즉 0.40이 뽑혔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분포에서 40% 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40% 되는 부분은 12일이구나. 그러면 0.55가 뽑혔다. 그러면 한 55%다. 그러면 13일이 걸리겠구나. 그럼 0.99가 뽑혔다. 그러면 당연히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룰렛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방금 그 설계 작업은 10일에서 15일 걸리는 작업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2일이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면적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10일이나 13일, 그 옆에 숫자. 반대로 이제 10일이나 15일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면적이 작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분포를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을 회전시킨 다음에 다트를 던져가지고 맞춘다. 그럼 당연히 12일이 걸릴 가능성이 물론 높겠지만 15일도 나올 수 있고 10일도 나올 수 있고 13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 난수를 매번 할 때마다 각각의 값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11일이 걸렸네요. 다음에 또 할 때는 12일이 나올 수도 있고 나머지 15일이나 14일, 13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실제 일정에 대한 프로젝트 일정 리스크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작업들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작업 A, B, C. 물론 이게 longest path, 즉 critical path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작업 3개가 있는데 작업 A는 최소 10일에서 18일 걸리고 보통 13일 걸립니다. 작업 B는 이러한 분포를 하고 5일에서 9일 사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9일, 최상의 경우는 5일이죠.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optimistic, 낙관치, 보통치, 비관치 이렇게 3개의 값을 갖고 있죠. 작업 C는 8일에서 15일 사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정을 봤을 때 모든 기간이 가장 빨리 끝나면은 최상으로 끝나면 맨 좌측에 있는 숫자들인 15, 8을 더하게 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최단 기간은 23일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18일, 9일, 15일 이렇게 걸리면 최장 42일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이 프로젝트는 23일에서 42일 사이의 기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냐면은 작업 A에서 숫자를 하나 뽑습니다. 랜덤하게 뽑았더니 12일이 걸린다고 랜덤하게 뽑혔어요. 그 다음에 작업 B에서 랜덤하게 숫자를 뽑으니까 6일이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C에서 뽑으니까 9일이 걸린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기간이 27일로 나왔습니다. 이 전체 기간은 위에 최단 기간과 최장 기간 사이에 어떤 날짜에 해당되겠죠. 가상으로 프로젝트를 한 번 해봤더니 27일 걸리더라 이거죠. 그럼 또 해봅니다. 또 했더니 이번엔 17, 8, 14가 뽑혔고 39일이 나왔어요. 이 숫자도 당연히 23일에서 42일 사이가 나오는 거죠.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30일이 나왔어요. 이렇게 반복해서 몇천 번을 이렇게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맨 오른쪽에 있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은 당연히 23일에서 42일인데요. 당연히 23일도 1000번 중에서 몇 번 발생했는지, 24일은 1000번 중에서 몇 번 나왔는지
25일은 1000번 중에서 몇 번 나왔는지, 26일은 1000번 중에서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해서 42일까지 했더니 각각의 1000번 중에서 각각 날짜들이 몇 번 발생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23일에서 42일 사이에 날짜들이 1000번 수행했더니 각 날짜별로 몇 회씩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실험 결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정은 1000번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뭐 이것은 몇 번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수천 번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일에서 42일 각각 날짜별로 1000번에 해당되는 것에서 몇 번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23일은 1000번 중에서 10번, 24일은 20번, 25일은 30번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1000번이 이렇게 이런 분포를 보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누적으로 그린 겁니다. 누적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곡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좌측에서 보면은 25일까지는 23일이 10번, 24일이 20번, 25일이 30번 나왔으니까 23, 24, 25일을 모두 합치면 60번입니다. 60번이죠. 1000번 중에서 60번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5일 내에 이 프로젝트가 25일 내에 끝낼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6%다라는 거죠. 1000번 중에서 60회가 발생했으니까 6%다라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해당 날짜의 그 가능성,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우리 뭐 42회에 끝낼 수 있는 42일에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100%가겠고요. 중간중간에 왼쪽에 퍼센트 쪽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바로 그 가능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25일이라고 계획을 했다 그러면 6% 굉장히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죠. 기간에 대한 리스크가. 그러면은 25일이 아니라 우리는 안정적으로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으면 한 80% 확률을 갖고 끝내려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반대로 읽으면은 80% 확률을 갖고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결과까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의 사례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다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활동 A부터 시작해서 활동 E까지 똑같이 이런 그 크리티컬 패스가 되어 있는 5개의 액티비티들이 있고요. 각 작업은 A는 10일에서 27일, B는 6일에서 29일, C는 5일에서 25일, D는 7일에서 29일, E는 9일에서 24일이라는 이런 값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값들을 좌측에다 정의를 했어요. 10, 12, 27, 10, 12, 27. 그래서 낙관적으로 봤을 때 각각의 값들은 이런 값들을 갖고 비관적일 경우에는 이런 값들을 갖고 보통치는 이런 값들을 갖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프로젝트는 가장 낙관적으로 끝나면은 37일 만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은 최악의 경우는 134일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기간을 각각의 여기서 한번 뽑고 여기서 한번 뽑고 여기서 한번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랜덤 넘버 여기 나와 있죠. 랜덤 넘버. 예, 랜덤 넘버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0.01에서 0.99 사이에 난수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난수를 발생시켜 갖고 A에서 난수를 발생시켰고 22%에 해당되는 기간, 그래서 12일이구나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B에서 또 난수를 발생시켰고 여기 몇 프로,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기간, 이렇게 각각의 난수를 발생시켜서 그 최소 최대 기간 사이의 기간들을 랜덤하게 뽑았더니 91일이라는 이런 기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한번 해보면은 이번엔 94일, 또 한번 해봤더니 61일,
이렇게 매번 할 때마다 기간이 다르게 나오죠. 그럼 이 총 기간은 며칠에서 며칠 사이가 나옵니까? 항상 37일에서 134일 사이에 어떤 날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10,000번을 수행을 하든 해가지고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자, 지금 10,000번으로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10,000번을 수행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10,000번을 수행하는데 10,000번을 수행했더니 최소 값인 37일은 몇 번 나왔는지 38일, 39일, 40일. 그래서 요 맨 끝이 134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각 날짜별로 여기도 있죠. 37부터 시작해서 134일까지 날짜별로 발생된 10,000번을 수행했더니 몇 번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다시 누적으로 그린 게 바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CPM에 의해서 하면은 요 최빈 값을 가지고 다 더하면은 여기 69일이 있죠. 69일이 걸릴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69일을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 69일 만에 끝낼 수 있는 확률 여기가 이제 69일이라고 읽으면은 바로 이렇게 읽으면 60% 되는구나. 우리가 계획한 69일 만에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의 가능성이 60%구나.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90%의 확률을 갖고 끝내려면 적어도 이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만큼의 기간이 그만큼 부족한 만큼 지금 리스크가 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 도구 및 기법들이 있습니다만은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타 다른 프로젝트 관리 도구 및 기법들을 보시려면은 pmpkorea.moodle.at으로 들어가시든지 네이버에서 pmpkorea@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